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데드풀 리메이크 편입니다. 내가 이겼네. Did I leave the stove on? 데드풀은 원작자로 알려진 롭 라이펠드가 스파이더맨의 코스튬과 DC 코믹스의 캐릭터인 데스스트로크를 합쳐서 만든 캐릭터로 케이블과 함께 1991년 뉴 뮤턴트 98권에 처음 등장했어요. 이곳에 등장하는 데드풀은 엑스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그 모습이 냉정하고 잔혹한 킬러인 데스스트로크와 많이 닮아있죠. 사실 초창기에 롭 라이펠드가 만들었을 당시는 거의 DC 코믹스의 데스스트로크와 흡사했어요. 그래서 냉철하고 싸움을 잘하는 용병이었는데 이후 이제 스토리 작가라든지 뭐 수많은 작가들이 붙었잖아요. 그 작가들이 수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주면서 지금의 이제 데드풀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스트로크와 데드풀은 닮은 점이 꽤 많아요. 먼저 이름부터 비슷하죠. 데스스트로크는 본명이 슬레드 윌슨이에요. 그런데 데드풀의 본명은 웨드 윌슨이죠. 또한 둘 다 슈퍼솔저 실험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으며 실패로 판단되어 벌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코믹스를 대표하는 최강의 암살자이자 용병으로 이름이 높으며 수많은 히어로들을 홀로 학살한 진정한 능력자들이죠. 초창기에는 데스스트로크와 데드풀이 흡사했었잖아요. 이후에 수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둘은 이제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모하게 되죠. 먼저 데드풀 같은 경우는 마블 코믹스를 대표하는 또라이 계열 캐릭터로 이름이 높으며 데스스트로크는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강의 용병으로 지금까지도 이름이 높죠. 또 과묵하고 냉철하죠. 데드풀은 데스스트로크와 스파이더맨을 어떻게 보면 콜라보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히어로를 알기 전에 모티브를 알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데드풀도 모티브가 있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데드와 판돈을 뜻하는 풀이 합쳐진 이름으로 죽음을 두고 내기를 하는 게임을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데드풀이구나,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짱짱맨이네 하실 겁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 히어로들의 탄생 배경은 본인의 해상이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데드풀은 정신이 완전 나갔기 때문에 명확한 탄생 배경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기억과 어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웨이드 윌슨이라는 이름도 본래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과 자신을 구해준 부부를 죽이고 남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기억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탄생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먼저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특수부대를 나왔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용병으로 활동하게 된다. 두 번째, 창녀 출신이자 돌연변이로 알려진 바네시아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뇌종양이 발견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 참고로 원작에서는 뇌종양으로 표현되지만 영화에서는 온몸이 암이 전이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바네시아를 모네라 바카린이 연기했으며 능력이 없는 인물로 묘사됐잖아요. 사실 원작에서의 바네시아는 카피캣으로 불리는 돌연변이로 미스틱보다 더 세밀한 변신이 가능한 변신 능력자예요. 또한 영화에서는 웨드 윌슨이 그녀 몰래 치료를 받으러 가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쿨하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픔을 주기 싫은 거지. 진정한 남자네. 아무튼 윌슨은 뇌종양을 고치고 초능력을 주겠다는 웨폰엑스의 속아 실험을 참가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주입받은 슈퍼솔저 용액은 울버린을 피해서 추출한 것으로 안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시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데드풀은 온몸에 암이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로 판단된 그는 식별의 환자들이 모이는 기관으로 넘겨지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킬레브루라는 박사가 환자를 아주 잔인하게 실험해도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웨드 윌슨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박사의 조수인 에이젝스가 더 잔혹한 실험을 하면서 윌슨은 생사를 넘나들게 됩니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에드 스크레인이 에이젝스를 연기했는데 거의 끝판왕격으로 나왔잖아요. 아무튼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윌슨은 언제부턴가 에이젝스를 도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죠. 데스죠. 즉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죽음의 신인 데스를 만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데스 해골바가지잖아요. 뭐가 이뻐? 네, 데스가 죽음의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존재예요. 바꿔 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수지가 좋으면 수지의 모습으로, 설현이 좋으면 설현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난 서려. 네. 그러니까 데스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스럽겠네.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을 갈망하는 윌슨의 모습은 점차 다른 환자들에게도 동요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삭살하고 막 고문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또라이가 미친 짓을 하니까 황당하면서도 그게 재밌는 거야. 진짜 공포에 쌓여있던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된 거라 볼 수도 있죠. 원래 사람이 극한의 환경에 내던져지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실에 분노한 에이젝스는 윌슨과 아주 친한 친구였던 위메네를 수술해서 그를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영화에서도 잠깐 임이라는 친구 나왔잖아요. 그 침대 옆에서 떠들고 있던 애, 걔가 위미예요. 그러자 분노한 웨이드 윌슨은 스스로 임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임을 죽이잖아요. 이게 데스의 사주였잖아요. 그죠. 데스가 죽여라. 왜냐하면 데스는 많이 죽을수록 자신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죽여라. 윌슨이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친구의 목숨을 고통을 덜어주자. 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에이젝스는 네가 감히 내 실험체를 죽여? 그런 이유로 윌슨의 심장을 파괴하고 그를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하지만 너무 억울해 죽음이. 그래서 데스가 가지 말라고 나랑 평생 같이 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숨겨있던 힐링 팩터가 가속화되면서 죽었던 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데스는 데드풀 가지마 하잖아요. 근데 복수의 눈이 먼 애가 뭐가 보이겠어? 사랑보다는 복수죠. 복수를 택한 거죠. 그렇게 살아난 웨이드 윌슨은 수많은 경비병들을 학살하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에이젝스를 죽이는데 성공하죠. 이렇게 환자들과 함께 실험실을 탈출한 웨이드 윌슨은 실험실에서 환자들의 죽음을 걸고 내기를 하는 데드풀 게임을 모티브 삼아 자신의 이름을 데드풀로 짓고 안티 히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티브 나왔네. 이제 이해되시죠? 한편 죽음에서 살아난 에이젝스는 탈출한 실험체를 쫓으며 데드풀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악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에이젝스가 보통 사람이랑 거의 흡사했어요. 약간의 그 능력만 있을 뿐. 근데 점차 발전하면서 이제 저런 갑옷을 입고 등장하고 좀 강력한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었죠. 간단하게 힐링 팩터는 세포를 끊임없이 재생시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힐링 팩터를 가진 사람은 쉽게 노화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순식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듯 힐링 팩터는 끊임없이 세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터져서 죽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울버린은 아담한티움으로 이 회복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데드풀은 암세포를 이용해서 이 능력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데드풀의 암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시키고 소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정신이 붕괴되고 수많은 자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가 된 거잖아요. 다중인격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애니메이션이나 여러가지 뭐 데드풀이 나온 것을 보면 몇몇 얘기를 하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다 데드풀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또한 힐링 팩터의 빠른 회복 속도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껴요. 다만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무뎌졌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 변태 같아요. 상당히 아플 텐데. 데드풀로 활동하게 된 웨이드 윌슨은 범죄자와 정부에 고용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케이블의 아들인 미스터 툴리버에게 고용되면서 드디어 헤어졌던 바네샤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헤어졌던 바네시를 만나게 됐군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무튼 데드풀은 툴리버에게서 케이블을 죽이라는 의뢰를 받고, 바네시아는 케이블의 연인이었던 도미노로 변신해서 케이블을 감시하고 엑스포스를 파괴하라는 의뢰를 받게 되잖아요. 참고로 엑스포스는 프로페서 X가 젊은 도련맨들을 모아서 유 뮤탄트라는 팀으로 만들었었는데, 이후 미래에서 온 케이블이 그들을 엑스포스로 변모시키게 되죠. 따라서 툴리버는 이렇게 케이블이 유 뮤탄트를 엑스포스로 변모시키는 과정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데드풀과 바네샤를 고용한 거였죠. 하지만 결국 데드풀과 툴리버가 케이블에게 패하고 바네시아마저 임무를 포기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스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만큼 케이블이 센 거죠. 이후 바네샤와 데드풀은 따로 용병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게 돼요. 뭐 남녀관계가 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디렉터라는 인물이 웨폰 X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모아 에이전트 X를 만들려고 하는데, 웨폰 X 실험이 아까 데드풀에 있던 그 실험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데드풀도 초청되어서 더욱 강력한 힐링 패턴 능력을 얻게 되는데, 간단해요. 영화에서 보면 금방 회복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이제 금방 회복되는, 이게 팔 휘리릭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자면 쑥 나네? 예, 그런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러니까 영화처럼 이렇게 조금씩 잘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게다가 얼굴도 반듯해졌어. 저건 미남이라 보기는 좀 그렇다. 우주투드라고도 낫잖아요. 가발 사줘야겠다. 그래서 신난 데드풀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용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에이전트 X가 데드풀 몰래 바네시아를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 바네시아를 죽인 인물이 세이버토스죠. 그렇게 공격을 받은 바네시아는 데드풀의 팔에 안겨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사실에 분노한 데드풀은 디렉터에게 맞서는데 디렉터가 힐링 패턴을 역으로 돌리면서 데드풀 역시 온몸이 녹아내리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한테 강력한 힐링 패턴을 준 게 디렉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온몸이 녹아내리면서 데드풀은 사망. 좀 잔인하다. 위기 탈출 넘버원이 생각나네. 오늘은 이렇게 원작과 영화를 비교해서 데드풀의 탄생과 죽음까지 알아봤잖아요. 이제 죽였으니까 살려봐야겠죠? 그쵸? 다음 주에는 화려하게 부활한 데드풀과 불사의 저주, 제4의 벽, 그리고 모든 캐릭터를 순삭시키는 데드풀의 유명한 이슈가 있어요. 그것도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